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장은 계속 오릅니다. 나스닥 7번째, 이달 들어 7번째 사상 최고가 경신이고요. 러시아 100% 관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수 또 매수. 자, 이런 흐름. 어제 우리도 원달러 환율 1380원 넘었는데도 매수. 또 주식 상승. 영민 매니저, 일발도 뭐 좀 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또 타코 트레이드가 유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타코입니다.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이제 시장이 일단 뭐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워낙 이런 이슈와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슈와 재료들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이제 또 길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장에서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가 또 10%가 훌쩍 넘게 급등을 했는데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오늘 태용이라는 종목을 일반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5월 달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SMR 대장주로 부각이 됐었죠. 그랬죠. 같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제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면서 뭐 100%가 넘는 이제 수익을 만들었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딱 조정이 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왔다. 뭐 그런 측면에서 태용을 다시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 단조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단조 부품이라는 게 사실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좀 많아요. 특히나 뭐 산업기계, 풍력 설비. 원래는 이제 이 태용을 풍력 수혜주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고 계셨으니까 이 풍력 설비 쪽에 이제 이 자유형 단조 부품이 가장 좀 많이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조선용 엔진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부각이 좀 됐던 게 원전, 특히 부품. SMR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적인 부품으로 부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태용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유형 단조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제 정밀화되면 될수록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비유를 해보면 과거에는 그냥 이제 반도체는 그냥 커머디티 산업이었어요. 엄청난 이제 생산 용량을 확보해서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파는 게 이제 승자였다. 그게 바로 이제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 삼성전자였는데 그게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말 그대로 고객들이 원하는 이제 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형 단조 부품도 많은 산업 분야에서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그 부품들을 최적화시켜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태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제 부품 소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제 빠르게 좀 재평가가 좀 되고 또 멀티플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력 타워나 하부 구조물용 플랜지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장 확실한 이제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에만 풍력 부문에서 거의 한 1,500억 이상 수주 잔고가 이제 쌓일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안전판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졌고 다만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SMR용 이제 부품. 오늘 간밤에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7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AI 액션 플랜을 공개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AI 액션 플랜이 도대체 이제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단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700억 정도, 7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와 그 데이터 센터 건립과 함께 전력에 대한 이제 수급원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일차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튀르키예에 또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가서 SMR을 짓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뭐 테라파워가 될지 오클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이제 SMR을 누가 지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기업들이 또 튀르키예까지 건너가서 SMR 이제 건설 자금을 이제 지원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태용을 소개해드릴 때 캐나다의 300메가와트급 SMR을 짓는데 거기다가 단조 부품을 이제 공급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태용은 SMR이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되기 시작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공급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추가 수주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미국 등을 포함한 해외에서 이제 SMR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투자와 관련해서 태용이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 밸류가 뭐 조금 높아져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중에 가장 높은 게 이제 48,000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어제 종가가 이제 3만 원 정도 근처였으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 하나 제가 딱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어쨌든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오늘 소개드린 태용도 그렇고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체코 대공의 원전 수주를 했습니다만 네. 그게 착공이 2029년이란 말이에요. 입금이 안 됐구나. 지금 당장 실적에는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현재 시점에서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과 관련된 투자가 같이 이제 수반됐을 때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이제 급증할 거다라는, 마치 이제 2년 전에 방산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전 기업들도 올해 하반기 지나고 내년쯤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거의 한 2년 이상 저는 장기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조정이 조금 들어온 구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 공략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제 3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장중에 한 3만 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좀 기다리시면 저는 충분히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명확하게 미국의 SMR 짓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 전에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3만 원 정도 위치가 충분히 저는 이제 접근이 가능한 구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원짜리가 지지가 좀 됐기 때문에 예.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6천 원 정도 잡고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프리마켓에서 한 3.5% 급등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오늘? 3만 원 초반에서 그냥 네. 분할 매수.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정도. 만약에 장중에 3만 원 이탈 나오면 더 좋고요. 더 좋고. 그 정도 가격에서 매수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이 태용입니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은 태용은 풍력 관련주, 그쵸? 그 플랜지라고 맞습니다. 그 단조, 그 부품 이음새 네네. 그거 만드는 곡인데 네. 지금 영민 매니저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풍력도 풍력이지만은 원전입니다. 원전도 단조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원전에 간밤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 영민 매니저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AI 액션 플랜에 어쩌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다. 또 미국이 튀르키예에 가서 SMR을 건설한다. 이것 때문에 원전주가 늘어났고 이제 거기서 또 태용까지 왔는데, 준호 매니저 지금 네. 프리마켓을 몇 개 좀 볼게요. 왜냐하면 원전주가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우진라인도 그렇고 한전계열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일단은 프리마켓에서는 미국발 네. 오클로 이런 거 받아서 원전 쪽으로 일단 포커스가 갑니다. 맞습니다. 일단 태용도 그렇고요. 원전 섹터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네. 흐름이 나와졌었는데 결국에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행정명령 서명을 한 이후에 뉴욕주에서도 지금 이제 대형 원전 관련된 그러니까요. 이제 착공이 지금 시작을 네.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일단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신정부의 어떤 정책적으로는 원전이 예전만큼 어떤 강력한 드라이버가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같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우진 같은 기업들도 그렇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시공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이기도 한데 웨스팅하우스와 또 협력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내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어떤 이제 사업과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현대건설의 어떤 레퍼런스, 그리고 미국 현지 기업들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미국 내의 어떤 이제 원전 건설을 본격화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같은 기업,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젠 대표적으로 이제 해체 쪽으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기술과 한전산업,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체코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원전 추가 수주가 나와줘야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팀코리아에 포함된 한전그룹은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수주가 나와줘야 올라가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이제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과 소형 모드 원전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관련된 건설과 또 기자재 공급에는 또
에너빌리티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만물 박사님, YS 킴님도요. 미국 증시 원전 관련한 트럼프 투자 관련 또 뉴스케일 파워 급등했었죠. 오늘 원전주 한번 다시 상승세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 주셨고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을 뭐 버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네. 튀르키예 가서 SMR 건설하고 하고 했으니까 겉으로 표현만 안 했다 네. 뿐이지 믹스에는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갈 텐데요. 영면 매니저, 네. 카카오페이를 어이할 거. 뭐 네. 어제도 난리가 났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이렇게 JP 모건은 폄하하느냐 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반면에는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다 세계에 잠식한다. 또 이거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카카오페이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가보죠. 사실 이제 어제 장이 이제 좋았는데 카카오페이가 10%가 넘게 이제 또 급락을 급락세가 했죠. 좀 나오다 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 또 시름이 더 좀 깊어지지 예.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장중에 빠질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좀 심하게 빠지나 이런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가졌을 텐데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불거졌어요. 일단 JP 모건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제 목표가를 48,000원인가요? 뭐 거의 매도 리포트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준 매도. 논리는 네. 사실 이제 뭐 거의 뻔한 게 지금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지금 카카오페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현실화돼서 실적 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이 조금 고평가다. 뭐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내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또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이제 전 정권의 전 영부인의 뭐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무슨 또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또 투자를 했다라고 이래가지고 뭐 특검에 소환이 됐네 만에 뭐 또 이런 얘기들까지 정치적인 나오니까 이슈. 아마 네, 이제 그런 또 네. 정치적인 이슈들까지 이제 또 겹치면서 어제 이제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이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테더라든지 서클 요걸 이제 교환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 원화 주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이제 얼마나 이 원화 주권을 이제 확보하는데 그거죠. 영향을 좀 미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조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혹은 이제 LG CNS 같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 어쨌든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분명히 추진을 하게 네. 될 거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하는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수주했던 이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 미국은 또 크립토 위크 뭐 이런 있죠. 것들 때문에 네. 간밤에 또 서클 인터넷이 거의 한 9%. 9%인가 또 네. 반등이 나왔어요. 네. 코인베이스 주가도 이제 좋았고 비트코인 시세도 또 12만 불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페이는 약간 좀 악재성 이슈를 이제 반영하는 구간이지만 다른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삼성 SDS나 아니면 LG CNS 이런 기업들 그리고 소형주들 중에서는 다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이 제법 좀 한 2주 정도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시에 너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손절 라인을 뭐 정할까요, 버틸까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건 사실 이제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거의 40%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손절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들고 같아요. 있었다면, 만약에 네.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한 6만 5천 원 위에서는 저점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요때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2차 급등이 나왔던 요 구간 있잖아요. 초봉. 요 네, 요 초봉. 구간을 지금 되돌리고 있는 조정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의 하단은 6만 5천 원 정도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버티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8만 원대 초반에서 9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지금 뭐 질문이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LG CNS, 그러니까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가긴 갑니다, 원화 스테이블 맞습니다. 코인으로. 근데 과연 이 주가가 설명되느냐,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거는
처음에 다 뺏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뭐 CBDC도 사실 이제 중국이 주도해서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 선도하면서 패권군 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일단 통화 주권이라든지 예. 아니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도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주변 국가들이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해야 사실 돼요. G2 국가가 네. CBDC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CBDC 시범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아시아, 중도 국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통화 주권과 그리고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이제 CBDC 한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할 거야 하고 시작을 아예 안 해버리면은 네. 아예 지금 이제 외화 유출, 자본 유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이게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모든 국가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달러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중국도 바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중국이 CBDC 한다고 하니까 미국 바이든 정권 때도 바로 CBDC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또 CBDC를 싫어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기반의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이번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당장의 어차피 실적, JP 모건이 했던 말은 맞아요. 지금 당장 도입 계획이나 제도적인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다. 근데 그 발언은 이미 3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3일 날 카카오페이가 사실상 24% 가까이 급등이 나와지고 거래 정지가 들어갔을 때 이미 좀 과도하다. 비중 축소 의견이 이미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 나서 충분한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이제 또 전일 다시 한번 또 이제 거의 매도 리포트에 가까운 목표가 42,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거 외에도 이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스탁옵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카카오페이의 발행 주식 수가 1억 3,400만 주인데 그 예. 안에서 약 3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 수의 0.22%의 지금 이제 스탁옵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규모 매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좀 이제 같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매도가 매도를 좀 부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식 수 자체가 0.22%고 이게 주식 지분이 희석할 영향은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실적으로 지금 JP 모건의 어떤 해석 자체는 어떤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사실상 주식이라는 게 당장의 어떤 실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어떤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막 바닥 대비 거의 뭐 7배, 10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그렇죠. 사실 7배 기대감만으로 올랐어요. 예, 네. 상승 흐름이 나아진 거고 뭐 최근에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사실 상용화를 이제 추진하는 거고 2026년도 뭐 빨라야 2027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추진한다라는 건데 그 기대감만으로도 관련 종목들 막 5배, 6배 이상 올라갔던 것처럼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주는 건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대전환에 있어서 한국은행도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 카카오페이의 어떤 주가가 최근에 기대감을 크게 적용되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페이가 가장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G CNS 혹시 기술적 분석 네. 한번 볼까요? LG CNS 쪽도 꽤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개인들이. 예. 일단 LG CNS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강 프로젝트의 이제 총괄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주축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비슷하네요, 있고 카페랑. 사실 이제 어제 카카오페이가 좀 과도하게 밀리다 보니까 CNS가 이제 같이 좀 밀렸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LG CNS와 카카오페이 외에는 전반적으로 밀려봐야 1, 2% 수준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줬다고 보고 있고요. LG CNS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한 6%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이 박스피 상단 부분들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G CNS 자체가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LG CNS, 뭐 삼성 SS 이런 기업들이 삼대장이죠. 스테이블 코인 네.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네. 결국 AI 3대 맞습니다. 강국에 있어서 네. 가장 핵심 수혜 기업들이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최초로 설립을 했던 기업이 LG CNS고 또 지금 LG U+도 지금 6천억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이미 5월 달에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걸 데이터 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LG CNS다 보니까 오히려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의 밀림은 카카오페이의 어떤 하락으로 같이 좀 억울하게 좀 밀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속도로 챙겨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보고 좋을 있습니다. 것 저는 좀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 많은 그럼 저희 분들이 오늘 초기에 플랜 이제 마무리 원화 스테이블 해보도록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관심을 애프터마켓 가졌던 이유가 마감됐는데요. 미국의 이제 본장과 서클 인터넷 주가하고 애프터마켓 연동시켜서 이제 많이들 그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종목들 미국은 지금 바로 진짜 이제 살펴보도록 입법 속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박수현 빨라요. 아나운서가 지니어스 준비했습니다. 액트법은 이번 주에 하원 통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네, 있고 뭐 야간 안티 투자본부 CBDC 2부 법이라든지 시작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하원에서 다뤄질 텐데 우리나라는 또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걸 보면 이제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당장 추진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9월로 발의가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의 속도 자체는 우리나라는 지금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업권을 은행권에 줄 것인지 민간에 풀어줄 것인지도 결정이 좀 안 됐고 규제는 그럼 한국은행이 할 거냐 정부가 할 거냐 아니면 다른 협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결정이 안 됐고 조율해야 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속도 조절에 좀 나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더 이상 이제 미국의 서클 인터넷 주가하고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조금 참고를 좀 하시면서 트레이딩에 나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자동차입니다. 준호맨이죠. 어제 현대차가 급등하고 자동차가 급등했는데 그 어떤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를 꼽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풀어주는 낙관 하나가 있고 로봇 얘기도 많이 나오고 드디어 보스턴에 뭐 맞습니다. 나오나 숨겨졌나 요 얘기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저스트 키 맞추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를 맞은 상태잖아요. 맞고 있죠. 그래서 맞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제 협상 타결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생각보다 이제 한국은 이 관세 협상이 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관세가 조금 완화되고 협상이 제대로 타결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피해 섹터는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전일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인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제 현대 오토 에버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보다 전반적인 이제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현대차가 로봇 쪽에서는 지금 사실 삼성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 보스턴 다이맥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아틀란스 그리고 스팟이라는 로봇이 이미 스팟은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에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 잘 다니고 있죠. 아틀라스는 이미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도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 유통과 AS를 담당한 현대오토 에버가 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그 외에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영맨맨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지금 뉴스는 많거든요. 로봇계도 그 스팟도 잘 다니죠. 또 그 올류 아틀라스라고 그 못지 않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못지않게 아틀라스도 좀 구축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로봇 재료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로봇 프리미엄이 빵이에요? 로보틱스에 대한 지금 프리미엄이 진짜 현대차 그룹은 전혀 정말 반영이 안 돼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글로비스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로봇 유통을 담당한다. 그렇죠, 뭐 이런 움직인다.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글로비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는 또 이제 지배구조 가버넌스 이슈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재판 관련해서 또 상법 개정안 뭐 이런 이슈 관련해서 어제 삼성생명이나 물산 이런 종목들이 화재. 급등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중에서도 모비스하고 글로비스 주가가 최근에 가장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업은 상법 개정안이나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과 관련된 이제 이슈를 조금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는 저는 이제 인도 쪽 이슈가 좀 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대차는 우리나라 혹은 이제 미국, 유럽이 이제 3대 판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도 시장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 사실 인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도 지금 인도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판매량도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미국 수출은 조금 이제 줄어들었을 텐데 인도 쪽은 오히려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아니 코스피 지수가 연초 이후에 지금 거의 뭐 30% 40% 지금 급등한 상황에 주가는 현대차는 지금 완전히 연초 수준하고 제자리란 말이에요.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이 딱 도래를 하면서 요런 이제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 새로운 이제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프리미엄이 아닐까. 우리가 과거에 중국 시장 개척하면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로 지금 뭐 엄청난 또 인구를 자랑하는 이제 인도에서 현대차 판매량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에서 하나 더 이제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앵커님이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또 키 맞추기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아니 이건 이때다? 실적 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대차 기아는 정말 너무 못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좀
좀 불안할 때 투자 대안으로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기업이 부상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의 급등 이유 일단 관세 쪽에서 네. 뭔가 있겠다. 또 네. 실적도 이미 얘기를 해주셨고요. 선반영된 키 리스크니까. 맞추기도 했고 로봇도 나올 때 됐습니다. 이제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의 보스턴 몇 년째를 울거먹고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좀 안 돼 있다. 자, 리뷰를 가보도록 할 텐데요. 산일전기, 일진전기 두 개 이 전기 쪽 라인들 가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네네. 일단 뭐 산일전기, 이제 일진전기, 뭐 사실 폭염수의 섹터로도 그랬죠. 결국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도 일진전기나 이제 산일전기 같은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좀 발생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던 것도 이제 폭염 관련된 특히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한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계속해서 뭐 슈퍼사이클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메타에서도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XAI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700억 달러 수준의 다시 한번 AI 투자 발표가 또 조만간에 또 있을 것이다라고 액션 했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기업들이 연이어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일단 전력 인프라 쪽 그 안에서도 변압기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해서 좀 가질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와 함께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특수 변압기 쪽으로 산일전기가 지금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풍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일전기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또 이제 HD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그 다음에는 산일전기가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흐름이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중간 중간에 어떤 차익 매물과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에 이제 우상향 추세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우리 또한 지금 이제 막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투자 발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변압기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에서도 결국 변압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하반기까지 계속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준호 매니저의 리뷰를 봤습니다. 지금 산일전기인가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프리마켓 특징주 바이오에서요, 영민 매니저 네. 두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잊혀졌었는데 이 비만약 말입니다. 그렇죠. 케어젠하고 지금 D&D 파마텍이 프리마켓에서는 거의 압도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두 종목 한번 좀 봐주시죠. 예, 사실 이제 지난주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급등을 할 때 이 비만 종목들은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많이, 어제는 또 주인공이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케어젠은 사실은 이제 비만 치료제라기보다는 비만용 건강 기능식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 어저께 이제 멕시코 쪽으로 580억 원 정도 규모로 수출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케어젠이 이게 꼭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코글루타이드라고 하는 거 이게 또 GLP-1 유사체거든요. 근데 이걸 경구용으로 당연히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데 주사로 만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구용으로 이제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원료가 이제 코글루타이드 이게 GLP-1 유사체하고 똑같은 이제 성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장중에도 조금 움직이더니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까지 이제 안착을 했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펩트론이 이제 조금 쉬고 있는 구간에 새로운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으로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케어젠이 여러분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2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 지금 어저께 상한가까지 가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D&D 파마텍. 요거는 미국의 이제 또 메세라 이슈하고 같이 또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메세라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메세라 차트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무려 40%가 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가나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비밀이 이제 밝혀진 게 알파벳이 이 D&D 파마텍에 지분을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D&D 파마텍 상장된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된 그야말로 이제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인데
여기에 알파벳이 메세라요? 이제 지분 네. 투자를 했다라고 네. 하니까 메세라, 메세라.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주가가 이제 왜 올라갔는지가 그냥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끝나죠. 결국 네. 알파벳은 이 메세라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가치를 보고 지분 투자를 한 건데 우리나라의 D&D 파마텍이 메세라하고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같이 개발을 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리고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DD01 이제 대사이상 간염, 지방 간염 치료제 요것도 이제 임상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메세라 주가하고 연동이 좀 안 됐었는데 오늘은 뭐 이게 워낙 재료가 그렇죠. 강하다 보니까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거의 뭐 8%, 9% 가까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메세라 주가하고 연동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아무리 못해도 뭐 전고점 한 15만 원 정도 근처까지는 주가가 추가적인 이제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장점은 한번 이게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거의 못 말린다. 그냥 단기간에 막 40~50%씩 시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제 약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꿈틀거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비만 치료제나 또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신고가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케어젠 가격 전략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아르기닌이라고 네. 그게 건기식 풀리면서 대박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만에 하나 진짜 비만 저게 네. 건기식으로 풀린다? 와 저거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비만 약이 건기식으로 풀린다? 이게 사실 제가 어제 케어젠? 낮에 이제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한 10분, 20분 있다가 그 기사가 터져가지고 네.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서 제가 어제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포인트가 뭐냐면 건기식은 이제 한번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엄청난 이제 인기를 빨리죠. 끌죠. 네.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들이 히트가 터졌죠. 홈쇼핑에서 한번 네.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출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은 두 가지예요. 일단 내 몸에 일단 내가 주사를 꽂아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고 또 하나는 비싼 가격. 위고비가 뭐 한 달에 겨우 평균 비싸죠. 40만 원이 넘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을 했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거의 10%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히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율이 높은 국가들, 남미 국가들, 멕시코가 대표적이죠. 남미라든지 중동 쪽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는 제시를 좀 해드리면 이게 케어젠이 또 과거에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아르기닌 그런 이제 이슈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 최고가가 5만 3천 원이었거든요. 요 자리는 한번 넘어가서 이제 신고가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최고가를 한번 뚫어내는 흐름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종목 프리마켓 이 시각 특징주를 봤고요. 리뷰 원익홀딩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봇손. 네, 맞습니다. 원익홀딩스. 로봇손으로 소개해드렸지만 또 사업 지주사로 좀 지주사도 말씀을 있고요. 드렸었는데 네. 어제 이제 원익이 장중에 거의 16%, 17%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원익홀딩스까지도 같이 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어떤 상승 자체는 이제 로봇보다는 이제 지주사로서 어떤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국내에서 특히 로봇 3대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액추에이터와 로봇손, 로봇 부품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완제품보다는 결국 이제 부품 쪽으로 부품이다.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로봇손은 정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메타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를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휴머노 로봇 관련된 사업에는 그 로봇손은 원익홀딩스, 원익로보틱스가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원익홀딩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주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지가 그래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로봇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거나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로봇 섹터의 흐름을 볼 때 딱 로보티지를 좀 보면서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강력한 육성 정책이 조만간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원익홀딩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고점도 충분히 뭐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 편안하게 들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세가 좀 세게 부추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원익과 함께 또 이제 원익의 대표 지주사로서 또 강하게 또 시세가 들어올 수 있는 또 3법 개정안 관련된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네. 봐주세요. 원익홀딩스 나왔으니까 지금 박스가 옆으로 쫙 길잖아요. 네. 슈퍼에서 가면 이재용 회장님을 이번 주. 기다리는 네.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네. 이번에 네. 사법 리스크가 드디어 이제 족쇄가 목요일 풀리면은 날. 거의 10년 만에 지금 네, 사법 리스크가 맞습니다. 완전히 다 풀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딱 정확히 말했잖아요. 앞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는 이제 차세대 패키징, 유리기판과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로봇이다라는 거를 뭐 진짜 몇 년 동안 언급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미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로봇 관련해서 기술력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삼성이 잘하는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잇따라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제 삼성과 SR 휴머노이드 팀이 가동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올해 하반기에 어떤 삼성만의 어떤 그 휴머노 로봇의 어떤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올해 하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로 좀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부품 쪽에서는 액추에이터 로보티지가 대장이라면 이 완전품, 그러니까 휴머노 로봇 대장주. 관련해서는 네. 대장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래서 그게 삼성의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주가의 향방도 달리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기적인 시각은 너무나 좋고 여전히 뭐 시가총액이 5조 원 초반대인데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변경되는 순간 10조 이상은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긴 호흡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셀트리온 가볼까요? 셀트리온 네. 쪽 가보죠. 예, 예. 어쨌든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시작됐으니까.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은 반드시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3반은 저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유력해 나오죠. 보이고 네. 셀트리온도 실적 2분기 때 괜찮을 걸로 이제 예상이 예. 되거든요. 매출액은 뭐 1조 원 전후, 뭐 9,800원에서 800억에서 1조 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한 2,400억 정도 이제 예상치가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좋아졌다. 이게 좋아진 이유가 뭐 진펜트라 때문이라기보다는 유플라이마 같은 이런 이제 고마진의 신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매출이 이제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진펜트라도 2분기까지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요? 하반기 결국 제가 이제 네, 포커스는 네. 하반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반기 때 이제 진펜트라 매출까지 가세가 좀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주가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다. 업종은 다르지만 카카오가 움직였던 거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카카오도 보시면 바닥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렇게 이제 한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숨고르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요 숨고르는 구간에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다가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분출이 되거든요. 셀트리온도 딱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한번 딱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안 밀리거든요. 17만 원대가 딱 유지가 좀 되면서 단기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매물들이 이제 소화되면 20만 원, 22만 원까지 이제 가는 슈팅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이 그 슈팅 흐름이 나오는 촉매가 2분기 실적이 실적이다. 될 거다. 결국 실적 시즌이라는 걸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주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제가 목표가를 이미 22만 원까지 좀 올려드렸었잖아요. 22만 원 그대로 목표가 유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실적 모멘텀 지켜보시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 갈까요? 네, 일단 코스피 상승을 계속해서 이제 견인하고 있는 이제 지주사 기업 중에 한 기업을 들고 와봤는데요. 뭐 최근에 예. 이제 뭐 폭염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발급을 풀리죠, 앞두고 있는데, 21일. 네, 소비 쿠폰 발급에 따른 또 수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이제 에이펙 행사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올랐는데 예. 다 아우르는 기업 한 지주사를 가져와봤습니다. 어딥니까? 눈치채겠지만 롯데지주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예. 일단 뭐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사 중에 자사주를 32.51%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거죠, 바로. 결국에 네. 이제 민주당에서 자사주 취득 1년 내에 결국에 이제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게 이제 롯데지주다. 근데 이미 최근에 지금 이제 자사주 5%를 롯데물산에 이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자사주 32.51% 보유량에서 27.5%로 5포인트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480억 규모의 롯데물산에 지금 보유를 좀 넘기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기업 중에서는 지금 자사주 보유량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추가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전히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규모 이제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재무 공정성 강화 그리고 이제 주주 가치 제고에 본격적으로 좀 나섰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추가 자사주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 지주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열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 쇼핑 있고 롯데 관광 그리고 화화 그리고 쇼핑 그리고 롯데 호텔 그리고 건설 유통 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최대 수혜 기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롯데 쇼핑은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롯데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 롯데를 통해서 리조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실제로 단체 여행객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게 롯데 지주고요. 실제로 또 지금 이제 한국 면세점 매출이 중국인 관광객이 한 30에서 40%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점유율을. 예. 그래서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면세점 매출의 어떤 급증도 충분히 기대된다고 했을 때 결국 롯데 지주의 올해 하반기의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민생 회복 이제 소비 쿠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 이제 소비 쿠폰에서 한 최소 5% 이상은 편의점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봐요. 근데 이제 롯데 계열사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리아 세븐이라고 세븐일레븐의 지분을 일부 취득해서 네, 로얄티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사실 롯데 거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업계 3위인 세븐일레븐이 사실 GS 편의점과의 어떤 그 가맹점 수가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아, 그래요? 맞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네, 그래서 CU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예. GS 리테일,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세븐, 세븐일레븐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편의점 매출이 좀 급증하고 특히 이제 계절적 성수기인 게 여름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얼음 컵에 달린 그 커피랑 마시고, 그리고 또 예, 아이스크림 수요가 아이스크림 굉장히 마시고. 폭발적으로 예.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폭염과 함께 폭염의 또 수혜가 편의점이기도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소비 쿠폰에 의해서 사용량도 같이 이제 급증한다고 했을 때 편의점이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유통의 어떤 대기업인 롯데 지주가 결국 이제 코리아 세븐, 세븐일레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쇼핑과 그리고 호텔 그리고 면세 사업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10월달에 에이펙 행사에 가을에 또 이제 시딩이 시진핑 온다며. 방안에 대한 네. 기대감까지 같이 더불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한알령 해제도 수혜 기업으로도 부각될 수 있고 또 그리고 3법 개정안 가장 큰 수혜주로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롯데 지주를 오늘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롯데 지주 밑단이 요즘의 히트작들입니다. 일단 롯데 관광개발 네. 차트 보면 진짜 아찔하죠. 맞습니다. 여기에 롯데 쇼핑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제 편의점 라인들도 함께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들. 화학도 롯데 케미칼 뭐 등등 다 싹 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일단 대체적으로 해서 한 5% 정도 좀 상승 흐름이 예. 나와주고 있는데 약간 좀 분할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일 종가를 일단 기준으로 일단 매수를 할 텐데 예. 일단 전일 종가였던 33,650원, 그러니까 33,700원 부근대에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4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28,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롯데 지주, 어제도 네. 이끌었던 이제 롯데 맞습니다. 쪽 라인들을 갖고요. 영민 매니저는 원자력과 풍력이 엮여 네. 있는 태웅이라는 단조 부품 또 종목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